안녕하세요. 구리남양주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지우아빠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웅장한 아파트,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인데요.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사전점검 다들 잘 다녀오셨죠? 현장에 저도 다녀왔는데요.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뷰가 예술이다, 역시 롯데다, 프리미엄이 꽤 붙었다,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시는 모습 저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입주민 여러분, 축제의 기분을 잠시만 내려놓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자금 계획 꼼꼼하게 점검해 보셨나요? 최근 은행권과 정부의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힘들게 당첨된 이 보석 같은 아파트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칫 놓치기 쉬운 자금 체크포인트 제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집은 정말 잘 지었습니다. 상품성은 나무랄 데가 없네요. 제가 직접 다녀온 조합원 분양분 84 타입 아파트입니다. 107동의 고층인데요. 원목마루에 아트월도 좋은 타일을 붙여놨고, 식세기, 빌트인 냉장고 등 각종 옵션에 일반 분양분보다 혜택이 좋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좋은 자재들을 사용했지만 그다지 일반 분양분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었다는 거,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108동 고층 59 타입입니다. 판성형 구조로 구조도 괜찮게 잘 빠졌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는 무려 한강뷰가 나옵니다. 멀리 보이지만 롯데타워와 한강뷰가 파노라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리는 것 없이 깨끗하게 보이는 수준이었어요. 사실 기대 안 했는데 이거 정말 대박이다 싶더라고요. 이번엔 주상복합 A동 고층입니다. 여기는 일반 분양인데 오히려 뷰가 좋으니까 조합원 분양분보다 바닥이나 타일 등 안 좋은 자재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더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기도 한강뷰입니다. 정말 대박 아닌가요? 이 아파트가 한강뷰가 나올 거라는 건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주상복합 주차장 램프가 너무 좁아서 내려갈 때 걱정이 좀 많이 됐었기에 이건 단점이다 싶었지만, 그걸 고려해서도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상품성은 구리 대장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자, 이제 이 좋은 집에 열쇠를 받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현금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해봅시다. 자, 많은 분들이 입주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분양가가 대략 다 해서 10억 정도 되니까 전세 6억에 맞추고 내 돈 4억 보태서 잔금 치르면 되겠지. 그동안은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직 등기가 안 난 분양 아파트에 전세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는 은행이 전세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전세를 놓으시려면 대출 없이 현금 6억을 들고 올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충분한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구리시는 입지가 좋아서 수요는 충분하겠지만 현금 6억을 들고 전세를 구하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겠죠? 만약 세입자 구하는 게 늦어지면 잔금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전세만 믿기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시거나 제2금융권 브릿지론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지금 전세대출 이슈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체크해 볼 게 있습니다. 구리시 집값 상승세 지금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롯데캐슬 입주 시기 중 만약 구리시가 투기가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자금 계획은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리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감정가의 70%까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예를 들어 입주 시기에 감정가가 12억 원이면 70% LTV를 계산했을 때 8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하지만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액 한도 규제를 걸어놨습니다. 내 소득이 아무리 높고 LTV가 넉넉해도 최대 6억 원까지만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분양가가 9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출금 8억 4천만 원이 아니라 6억 원까지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족한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정도인데요. 원래 입주 시기에 감정가를 높여서 최대 대출을 받았을 때 계획했던 내 돈 6천만 원이면 잔금을 치를 수 있을 줄 알았던 계획이 실제로는 현금 3억 원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비규제 지역이라 DSR 충족 시 6억 원까지 최대 대출이 나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LTV가 40%에서 50%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대 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2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입주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현금 2억 원을 구하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을 미리 체크해 두시거나 신용대출 등 추가 자금 라인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시 매도 전략 수정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정 안되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매수자는 무조건 2년 실거주를 해야지 허가가 나옵니다. 즉 전세 끼고 사려는 투자자들에게는 팔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거주할 매수자를 찾아야 하니 매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자금 계획을 넉넉하게 세우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잔금 시점에 추가로 지불해야 될 금액이 취등록세와 중도금 대출 후불 이자가 있습니다.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부분도 꼭 잊지 말고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입주를 위한 골든타임 행동 수칙 3가지를 조언해 보겠습니다. 첫째, 입주 예정자님들, 잔금대출 자산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은행 가서 대출 상담받고 신청하세요. 보통 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 조금 더 싼 곳 찾느라 시간 보내기보다는 한도를 확실하게 확보해 두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둘째, 전세 놓으실 분들 반전세도 고려해보세요. 전세 대출이 지금 까다로워졌으니 6억 전세만 고집하지 마시고 보증금을 3, 4억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 폭이 조금은 넓어지겠죠. 유연하게 대처하면 공시 걱정 없이 잔금을 치르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 타이밍을 선점하세요. 26년 5월 9일 이후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가 끝날 예정입니다. 세금 아끼려다 규제에 묶이면 매도가 까다로워질 수 있죠. 명의 변경이 가능한 지금 적정선에서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구리형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등기치고 내 집이 되는 그날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소중한 자산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유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